가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김서연은 회의실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동생 민준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누나, 엄마 병원 결과 나왔어. 전화 좀 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 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누나, 엄마 치매래.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초기라고 했어. 그래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대.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알았어. 주말에 갈게. 서연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도심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이명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깝지 않았어요. 명자는 30년 넘게 요리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엄한 이 선생님으로 통했어요.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에도 기준이 명확했고 학생들에게 엄격했습니다. 그 엄격함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명자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 그려서 뭐하니? 그럴 시간에 공부해. 서연은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학 입학, 취직, 승진. 중요한 순간마다 명자는 짧은 축하 한마디만 건넸어요. 서연도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주말 서연은 마포구 골목 안쪽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명자가 운영하던 요리학원이었고 2층은 살림집이었습니다. 학원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어요. 몇 년 전 폐업한 뒤로 그대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마늘,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나 왔어? 민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2층에 계셔. 아까부터 뭘 찾고 계시는데 뭘 찾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서연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명자는 옷장 앞에 앉아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아, 왔니? 근데 너 누구더라?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요, 서연이요. 큰딸. 아, 그래. 서연이. 미안해. 요즘 깜빡깜빡해서. 명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뭘 찾으세요? 응, 뭘 찾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명자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명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밥을 먹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민준이 반찬을 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집었어요. 하지만 곧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안 고프네. 조금만 드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아침? 아침에 뭐 먹었는데? 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명자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연과 민준은 부엌에 남았습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모르겠어. 나도 처음이야. 서연은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은 2층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더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엄마는 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명자가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책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명자는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쓴 건데. 찾았어. 서연은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레시피 노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마이너스 멸치 육수, 애호박 필수, 민준이 생일 마이너스 미역국, 소고기는 앞다리.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오래됐지. 너희 어렸을 때. 내가 요리는 잘했는데 말은 못했거든. 명자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제 이것마저 잊을까봐 무서워. 서연은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명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아, 깜짝이야. 언제 왔니? 어제 왔어요.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그랬나? 미안해. 기억이 잘 안 나네. 명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요리는 내가 제일 잘하잖아. 명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서연은 물러섰습니다. 명자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어요. 그런데 계란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프라이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명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침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민주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서연과 명자 둘만 식탁에 앉았어요. 명자가 만든 계란 프라이는 반은 타고 반은 덜 익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게 먹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먹었어요. 짠맛과 탄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삼켰어요. 어머니는 안 드세요? 나는 배 안 고파.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가 맞나? 예전의 명자는 달랐습니다. 정확하고 강했고 틀린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후 서연은 명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1년, 늦으면 5년.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옆에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진료실을 나오자 명자가 물었습니다.
나 아픈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 가는 길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아니야, 여기 아닌데. 우리 집은 저쪽인데. 명자는 반대 방향을 가리켰어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쪽은 옛날 집이에요. 20년 전에 이사 왔잖아요. 아니야, 거기가 우리 집이야. 너희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빠는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바보 같아?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서연은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싫어. 난 집에 갈 거야. 아빠가 기다린다고. 명자는 걷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명자의 팔을 잡았어요. 명자는 뿌리쳤습니다. 놓아. 넌 누구야? 왜 나를 붙잡아? 그 순간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을 보는 눈빛이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서연이에요. 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자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서연이 맞아. 미안해.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나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누나. 엄마가 날 못 알아봐. 아까 길에서 날 낯선 사람 취급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 있대. 시간 지나면 나아진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엄마한테 뭐였는지 모르겠어.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나는 엄마를 몰라. 엄마도 날 몰라. 서연은 울먹였어요. 민주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이라도 알아가면 되잖아.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같이 있어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잖아.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녁 서연은 명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명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어젯밤 꺼냈던 레시피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있었어요? 응. 옛날 생각나더라고. 명자는 책장을 넘기며 말했어요. 너 어렸을 때 편식이 심했잖아. 야채 하나도 안 먹으려고 했지. 그랬나요? 그래서 내가 야채를 잘게 썰어서 된장찌개에 넣었어. 너는 모르고 먹었지. 명자는 웃었어요.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명자가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나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무슨 소리예요? 너 그림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거 후회해. 너 표정이 기억나거든.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내가 힘들게 살까봐 그랬어. 그림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했어.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은데 기억이 자꾸 사라져. 무서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기로 했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음식은 말보다 정직하다. 사랑은 맛으로 전해진다. 서연은 그 문장을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회사에 한 달 휴직계를 냈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짐을 챙겨 나오는 길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포집으로 돌아온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명자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명자는 가끔 길을 헷갈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잡아주면 따라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명자가 레시피 노트를 보며 지시하면 서연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야 해. 너무 얇으면 흐물거려. 이 정도면 돼요? 응, 잘했어. 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왔어요. 셋이 함께 식탁에 앉으면 옛날 같았습니다. 명자는 웃었고 민주는 농담을 했어요. 서연은 그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 차부터 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 명자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명자의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을 뛰어다니며 명자를 찾았습니다. 슈퍼 앞, 공원, 버스 정류장. 아무 데도 없었어요.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졌어. 뭐?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할게. 너도 빨리 와. 서연은 손이 떨렸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근 사진 있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주변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명자 씨 보호자세요? 네, 맞아요. 여기 망원역 파출소입니다. 어르신이 여기 계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달려갔습니다. 파출소 안 명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옷은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명자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명자는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야?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찰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침 일찍 한강 둔치에서 발견됐어요. 집을 찾는다고 하셔서 데려왔는데 주소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명자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명자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무서웠죠?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헤맸어요. 화장실을 못 찾아 복도를 서성이거나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명자는 1층 요리학원 문을 열려고 했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명자가 돌아봤습니다. 수업 시간인데 왜 문이 안 열려?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예요. 학원은 문 닫았어요. 무슨 소리야?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명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서연은 명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학원 안 해요. 몇 년 전에 그만뒀잖아요. 아니야, 내가 원장이야. 학생들 가르쳐야 해. 명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명자를 안았습니다. 내일 하세요. 오늘은 쉬어야 해요. 명자는 서연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명자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다음 날 서연은 민준과 함께 요양시설을 알아봤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케어가 가능하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건넸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연과 민준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금액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우리 감당 가능해? 모르겠어. 근데 집에서 돌보는 것도 한계야. 나 혼자서는 못해.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좀 더 해보자. 내가 자주 올게.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부엌에 혼자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가자 명자는 레시피 노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책장을 넘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내가 쓴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연은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치고 천천히 읽었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멸치 육수에 애호박 필수, 두부는 부드러운 걸로. 명자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너 된장찌개 좋아했지? 네, 지금도 좋아해요. 그랬구나. 명자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눈빛은 흐릿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말보다 정직하다. 사랑은 맛으로 전해진다. 서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흔적이 있었어요. 서연이 좋아했던 음식, 민준이 싫어했던 반찬, 아버지가 생일 때 먹었던 미역국. 명자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요리로 사랑했던 거였어요. 그럼 나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기억을 잃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요리를 하기로 했어요. 레시피 노트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서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새벽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멸치, 애호박, 두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깨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뭐해?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명자는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애호박이 조금 큰데 다시 썰게요. 서연은 도마를 꺼냈어요. 명자는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요리를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명자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레시피 노트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미역국. 명자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명자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레시피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달랐어요. 칼을 잡는 자세, 불 조절하는 타이밍,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호박은 이렇게 썰어야 해. 명자가 서연의 손을 잡고 칼을 움직였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이 정도면 돼요? 응, 잘했어.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명자는 하루에 한 가지씩 요리를 만들었어요. 민주는 주말마다 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맛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 엄마 손맛이네. 옛날 생각난다. 명자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준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어요. 누나, 요즘 괜찮아? 응,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엄마랑 같이 요리하니까 뭔가 통하는 느낌이야. 다행이다. 엄마도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따라봤어요. 명자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2주차 서연은 명자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명자는 채소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애호박 신선한데. 그래요? 사갈까요? 응, 된장찌개에 넣으면 좋아. 명자는 애호박을 집어들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자는 야채를 고르는 솜씨가 여전했어요. 어머니, 옛날에 시장 자주 오셨어요? 그럼 매일 왔지. 학원 하면서 매일 장 봤어. 신선한 재료 써야 맛있거든. 명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바쁘셨겠어요. 바빴지. 근데 행복했어. 사람들이 내 요리 먹고 좋아하는 거 보면 뿌듯했거든.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너희한테는 미안했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회사 안 가? 서연은 놀랐어요. 명자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휴직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있으려고요. 왜? 일 중요한데.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명자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왜요?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춰서.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진짜? 네. 서연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너 착하구나.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주차 서연은 레시피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가족 생일 미역국 소고기 앞다리, 참기름 듬뿍, 정성이 제일 중요. 아버지의 생일 메뉴였습니다. 명자가 매년 만들어주던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이거 만들어 볼까요? 명자는 레시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아빠가 좋아하던 건데. 서연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명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명자는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며 말했어요.
참기름을 많이 넣어야 고소해. 아빠가 그걸 좋아했어. 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서연은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어요. 명자는 국 한 그릇을 따로 상에 올렸습니다. 이건 아빠 거야. 명자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같이 먹자. 세 사람의 자리. 명자와 서연, 그리고 빈자리.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명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명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물어봐도 돼요? 뭔데? 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용했어. 속마음을 잘 안 보여줬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랐어. 제가 그랬어요? 응. 너는 항상 혼자 뭐든지 하려고 했어.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했지. 서연은 옛날을 떠올렸어요.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명자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아니에요. 전 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서연아. 네.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명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모든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명자가 평생 요리로 표현했던 사랑. 서연은 이제 그걸 알았어요. 나도 뭔가 남기고 싶어. 서연은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와 딸의 레시피 함께 만드는 맛. 그리고 오늘 만들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미역국.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날의 이야기도 함께 적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웃었다. 애호박 써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에 들어본 목소리였다. 서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뭐 만들어? 어머니가 정해주세요. 그럼 잡채 해볼까? 너 잡채 좋아했잖아. 서연은 놀랐어요. 명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명자는 레시피 노트에 모든 요리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채웠습니다. 부엌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웃으면서 요리하는 모습,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 함께 밥 먹는 모습. 민준이 찍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명자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서연을 알아봤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 보듯 했어요. 하지만 부엌에 서면 달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은 명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명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날씨 좋다. 네, 정말 좋아요. 서연도 눈을 감았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아. 명자가 조용히 불렀어요.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저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대답이 빨랐을 겁니다. 승진, 성공, 인정.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요. 왜?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명자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래, 너 잘할 거야. 진짜요? 응, 넌 뭐든지 잘해. 서연은 웃었습니다.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저녁, 민준이 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뭔 날이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케이크를 식탁에 올렸어요. 엄마 생신이잖아.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아, 맞다. 명자는 케이크를 보며 웃었어요. 나 생일이야? 네, 어머니. 68번째 생신이에요. 민준이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달려가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누나, 미역국? 응, 생일이잖아. 서연은 서둘러 손을 움직였습니다. 명자가 가르쳐준 대로 소고기를 볶고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정성껏 끓였어요. 30분 뒤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식탁에 초가 켜졌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서연이도.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명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세 사람은 초를 불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미역국을 나눠 먹었어요. 명자는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네.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 명자는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민주는 카메라를 꺼냈어요. 사진 찍자. 셋이서. 세 사람은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왔어요.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이 사진 속에 남았어요.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밤 명자는 일찍 잠들었어요. 서영과 민주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요즘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민주는 커피를 홀짝였어요. 서연도 따라 마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이상하게 지금이 더 행복해. 왜? 엄마를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서.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알게 됐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가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유연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받아들였어요. 가족 돌봄 때문이라면서요? 힘내세요. 팀장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엔 명자와 간단한 요리를 하고, 낮엔 일하고, 저녁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쁘지만 충만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균형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은 새 레시피 노트를 꺼냈어요. 엄마와 딸의 레시피 두 번째 권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여름 열무국수, 엄마가 좋아하는 맛. 그날 저녁 서연과 명자는 함께 열무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명자는 열무를 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거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 네, 어머니가 여름마다 해주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명자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손은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국수가 완성됐어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먹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맛있다.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어느 날 명자가 물었습니다. 너 내 딸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름이 뭐야? 서연이요. 김서연. 명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예쁜 이름이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내가 잘 지었다. 명자는 웃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명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서연은 명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명자는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예쁘다. 명자가 말했어요. 네, 정말 예뻐요. 너도 예뻐. 명자는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요. 왜? 옆에 있어줘서요. 명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우린 가족이니까.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명자는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엄마가 내게 가르쳐 준 것. 음식은 말보다 정직하고 사랑은 맛으로 전해진다. 나는 이제 안다. 엄마는 평생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명자의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명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명자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이불을 덮어주고 속삭였습니다. 잘 자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췄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명자도 곧 일어날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요리를 할 거예요. 무엇을 만들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서연은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새 페이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의 레시피 엄마와 딸, 그리고 사랑.